추명가 20번째 구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임절지 쇠병사는 모친 잔질 있게 되고 재인신압 되는 명은 모가 죄취 재혼이라. 회를 거듭하면서 그 추명가의 내용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명리학의 챕터를 다루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앞부분이죠. 인임절지 쇠병사, 절지, 그 다음에 쇠병사를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사실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 명리학의 매우 중요한 그 챕터가 포함된 구절이에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임절지 쇠병사라는 말은요, 즉 인수, 우리 어머니가 절지에 놓이거나 임하거나 쇠지, 병지, 사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우리 어머니께, 그러니까 모친께 잔질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 이런 뜻이죠. 재인신압 되는 명은 이 부분은요, 그 재와 인, 그러니까 어머니와 또 아버지를 뜻하는 글자가 신, 즉 나의 몸, 일지를 뜻하는 것이죠. 나의 일지에서 합의되는 명은 모가 재취 재혼이라, 어머니가 재취자리로 결혼을 했거나 혹은 재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세히 한번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임절지 쇠병사라는 구절을 그 뜻을 새기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2운성 포태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12운성 포태는 각각의 10간, 즉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간이 있잖아요. 각각의 20간이 12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1년은 4계절로 나뉘어지고 각 계절은 시작과 한창 그리고 끝 셋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4계절을 각각 3개로 분할하면 12달이 나오죠. 이런 12단계, 이것을 각 10간에 대입한 게 바로 그 12운성 포태법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자를 제외하고 한글로만 썼습니다. 생육, 대록왕, 쇠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12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다. 욕은 목욕한다. 대는 옷을 차려 입는다. 록은 록봉을 얻는다. 즉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왕이라는 것은 제왕지라고도 하고 내가 가장 왕성한 자리에 나아간다. 그리고 쇠는 쇠해졌다, 병은 병들었다, 사는 죽는다, 묘는 묘에 묻힌다, 절은 잊혀졌다, 죽어서 잊혀졌다는 뜻이고요. 태는 다시 잉퇴되었다, 양은 양육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12운성, 이 12단계, 요게 각 10간에 대입해 보면요, 먼저 갑에게 대입하면 갑은 해에서 생해요. 그래서 해, 묘, 미 삼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에서 생해서 해, 자,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12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해에서 생하고 자에서 목욕지에 들고 축에서 관대지, 인에서 걸록지, 묘에서 제왕지, 진에서 쇠지, 사에서 병지, 오에서 사지, 미에서 묘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임수는 신에서 생해요. 신자진 삼업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에서 생해서 유에서는 목욕지에 들고 술에서는 관대지에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10간마다 그 12단계가 다르게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2운성 포태법인데요. 이제 이 12운성 포태법이 각 문파마다 조금 관법이 다른데, 오행포태를 보느냐, 음포태까지 같이 보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논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천천히 안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구절에 중심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갑목일간이 주인공이라고 가정했을 때 임수는 편인이고 나의 어머니를 뜻하는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임수는 신에서 생하고 유에서 목욕하고 술에서 관대, 해에서 걸록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쇠병, 사, 묘, 절 요 5구간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임인, 절지, 쇠병, 사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절에는 묘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논의 구조상 묘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문장을 좀 볼까요? 이민절지 쇠병사 여기죠. 임수가 어머니 편인 임수가 쇠병사 묘절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잔질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자, 쇠지가 어디죠? 요 축부터 쇠에 들어가거든요. 축에서 쇠, 인에서 병, 묘에서 사, 진에서 묘, 사에서 절 요렇게 기운이 가장 약하고 줄어드는 시기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축은 사실은 간주로 맺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민, 임진 요럴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이민, 임진일 경우에 이럴 때 본문 구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처하면 어머니의 건강에 많이 이제 배려하고 신경 써드리면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구절 좀 볼까요? 먼저 재인신압이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인신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지에서 재와 인이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는 아버지, 인은 어머니, 신은 나의 몸이니까 일지, 이런 개념이에요. 한번 예를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경술일주의 경우에요. 일간 경액의 술은 인수죠. 편인, 어머니를 뜻하죠. 그리고 묘는 정제, 아버지를 뜻합니다. 내 일지에 있는 어머니와 월지에 있는 아버지가 서로 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일지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하고 있다. 이럴 경우가 어머니가 재취이거나 재혼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미일주라면 내가 신금일간이고 어머니를 뜻하는 미라는 글자가 일지에 있는 거죠. 이 미가 이 묘라는 글자하고 합을 하고 있잖아요. 묘미합.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뜻하는 글자와 합을 하고 있는 거죠. 일지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갑이라는 글자가 하늘에 투간에 있지요. 이 글자는 미중 기토와 갑기 합하고 있잖아요. 내 일지 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스토리를 한번 부여해 보면요. 원래 나에게는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죠. 미는 갑에게 인묘지거든요. 오늘 12운성 공부했잖아요. 미는 갑에게 무덤에 들어가는 자리이니까 아버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아버지 묘가 일지에서 합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경금일간이고 그 일지에 아버지를 뜻하는 글자가 있는 거죠. 소띠 축년생이고 미월에 생했어요. 그러면 인중 갑과 미, 축, 중, 기토와 암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지, 나의 몸 일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멀리 떨어진 어머니와 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는 거죠. 금묘화실상 축이 먼저 있는 거죠. 먼저 축이 있고 나중에 미가 있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해당 구절대로 설명해 보면 나의 아버지가 일지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기토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2번 결혼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취로 들어오신 거지. 아버지가 원래 이제 초혼에는 축과 결혼을 하셨던 것이고 아버지가 2번째로 나의 어머니 미와 혼인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합을 한 겁니다. 둘은 축과 미는 충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인수성이 형충하면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했던가요? 흉사한다고 했죠. 참 끔찍한 얘기긴 한데 구절상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재인신압이라는 것은 일지에서 재와 인이 합하는 것이다. 일지는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로서는 좀 다양하게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실제 사주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해요. 다만 손님들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드러내는 게 손님들께 예의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원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님절지 쇠병사는 모친잔질 있게 되고
재인신합되는 명은 모가제치 재혼이라. 인수성이 쇠병사묘 절지에 놓이게 되면 어머니가 이리저리 아픈 데가 많고, 일지에서 인과 재가 합하는 그런 명은 어머니가 제치자리로 시집을 오셨거나 혹은 재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